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관계나 우정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말이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수많은 추억을 공유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고대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우리의 현대적인 딜레마에 변화의 빛을 비춰줍니다. 인간 본성과 충만한 삶의 추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닌 스토아 학파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종종 우리 내면의 세계에 누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냉담하게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영감을 주며 도전하게 만드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그 갈림길에 서서 당신의 길을 재정의할 수 있는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새로운 성장과 더 깊은 연결, 그리고 당신의 가장 높은 미덕과 일치하는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관계를 사랑으로 놓아주어야 할 때인지 그 신호들을 탐색해 볼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로 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다면 스토아의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따라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영상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꿀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관계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누군가가 당신을 응원하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적극적으로 당신을 방해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참 힘든 상황이죠. 세네카는 개인의 성장과 자기 개발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배우고 한계를 넓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이 성장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세네카는 그것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 신호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당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거나 세계 기록을 세우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만약에와 그랬더라면의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닻이 아니라 당신의 치어리더이자 지지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볼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는가? 습관 때문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의리 때문인가? 와 같은 질문들은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계,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관계는 당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를 많이 사귀거나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관계의 원을 신중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가 발사대보다는 유사, 류샤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성장하고 싶은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장이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씁쓸함이 아니라
배운 교훈에 대한 감사와 언제 작별을 고해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얻은 힘을 가지고 말이죠.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며 그것이 당신의 최고의 자아로 가는 다리인지 아니면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개발의 여정은 결코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여정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가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입니다. 드라마가 메인 요리이고 지지는 메뉴에조차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정말 지치는 일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 강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 사건이 아닌 우리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질투, 분노 또는 관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관계에 적용할 때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관계가 안전한 안식처라기보다 전쟁터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크고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인간 경험의 일부이지만 지속되고 평화를 가져다줄 관계의 기초나 결정적인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분노나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 없이 숨 쉬려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감정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당신은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 질투가 생기거나 특정 인물이 당신을 깎아내릴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감정이 관계의 조건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를 인지하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 감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니지만 필수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건강한 반응이 거리를 두거나 변화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핵심이 서로를 일으켜 세우기보다 부정적인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면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패했거나 상대방이 당신 이야기의 악당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모든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계절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때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과 씨름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되새겨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반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에너지에 뿌리를 둔 관계로 자신을 둘러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번성하고 성장하며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입니다. 드라마가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게 두지 맙시다. 대신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지지에 기반한 관계를 가꾸어 나갑시다. 결국 시간의 시험을 견디고 우리 안의 최고를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종과 통제의 역할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파트너라기보다 꼭두각시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자율성과 자유, 그리고 현자 에픽테토스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즉 우리의 행동, 결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통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리의 결정, 욕망, 심지어 생각까지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크고 분명한 신호입니다. 조종과 통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당신을 열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끊임없는 제안처럼 미묘할 수도 있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노골적인 요구처럼 명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관계의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과 감정적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자율성의 중요성, 즉 자기 배에 선장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날개가 꺾인 것처럼 느끼는 관계에 있다면 왜 그런지 자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 당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당신이 자신의 삶의 작가가 되는 것을 막는 관계에 머물러 있나요?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가혹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자율성, 그리고 당신에게 진실된 삶을 이끌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자유, 즉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며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무언가나 깊이 아끼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올바른 길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 더 진실되고 충만한 존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는 우리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탐험하고 질문하고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고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끈을 조종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잠시 에픽테토스의 말을 되새겨 보세요.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끈을 끊고 진정한 당신이 될 자유를 받아들일 때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통제권을 쥐고 당신의 자율성과 자유를 존중하고 고양시키는 관계에 둘러싸여 사는 삶을 향한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관계가 득보다 실이 많을 때입니다.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이 활력을 주기보다는 기운을 빼앗고 지지받는 느낌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나 끝없는 논쟁의 순환에 갇혀 있거나 그들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기분이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고 추구해야 할 건강한 관계는 기분 좋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 자신의 본성을 포함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그리고 미덕과 평온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원칙과 일치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평화로부터 최고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에 있다면 스토아 학파가 무엇을 조언할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는가?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부정성의 원천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드는가? 만약 후자라면 이 관계가 진정으로 당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스토아 철학은 자기 인식의 가치와 우리의 행복 및 미덕과 일치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냉정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득보다 실이 많은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힘든 시기가 관계가 해롭거나 끝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것은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지지, 사랑, 그리고 상호 성장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다면 잠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세요. 소통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눌 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평화와 안녕을 우선시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스토아 학파는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에는 건강한 관계를 가꾸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놓아주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풍요롭게 하는 건강하게 느껴지는 관계를 찾고 가꾸는 데 전념합시다. 결국 우리 모두는 기쁨, 성장, 그리고 평온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어려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더 강해지고 진정한 자신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놓아줄 지혜를 가지는 스토아적인 방식을 실천해 보세요. 5째, 상호 존중의 부재는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존중 없이는 긍정적인 어떤 것도 설 기반이 없습니다. 존중이 없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매우 중시했던 스토아 학파는 자기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개인이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믿음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엄성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당신의 인간성의 근본적인 측면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은 모든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신뢰, 사랑, 그리고 진정한 이해가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우며 솔직히 당신의 시간과 감정적 투자를 할 가치가 없는 관계만 남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아낀다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관계는 복잡하고 감정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명료함, 합리성, 그리고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렌즈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평가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 머무름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충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키고자 노력하는 내재적 가치와 미덕을 존중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심각한 재평가가 필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반드시 냉정하게 누군가를 삶에서 잘라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당신의 감정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토아 학파가 우리 각자가 길러야 한다고 믿었던 자존감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을 가지고 살며 당신의 관계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존중과 미덕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호 존중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시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행복에 어떤 의미인지 성찰해 보세요. 당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가 베푸는 존중과 배려로 다음받는 관계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감사받는 상호 존중에 뿌리를 둔 관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스토아적 지혜와 미덕의 기반을 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관계입니다. 여섯째, 현실이 아닌 환상에 얽매여 있을 때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수용, 즉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삶, 관계, 그리고 주변 세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접근 방식을 가진 스토아 학파는 장밋빛 안경 없이 사물을 명확하게 보는 데서 오는 깊은 힘과 자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환상은 종종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관계를 냉정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환상을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문제를 얼버무리거나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누군가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환상에 얽매이는 것은 신기루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실체와 진실이 결여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희망과 포부가 관계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포부와 우리 관계의 진정한 본질과 교감하는 능력을 저해야 하는 환상에 자신을 잃는 것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가 조언하듯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환상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불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우리 관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벅찰 수 있는 수준의 정직함과 취약성을 요구하지만 진실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세워지는 토대입니다. 환상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함께 있는 사람이 희망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쓰라린 약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성장과 감정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꾸며낸 환상이 아닌 진정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환상에 얽매여 있다고 느낀다면 잠시 성찰해 보세요. 당신 관계의 어떤 측면이 현실이고 어떤 부분을 미화하거나 상상했나요? 현실과의 이러한 일치
또는 불일치가 당신의 행복과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억하세요. 스토아 철학은 비관주의나 불행에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환상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지혜, 명료함,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 삶과 관계를 항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적 수용의 렌즈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바라보는 도전을 해봅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풍요롭게 하는 진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자신을 열어갑시다. 결국 진실의 명료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사랑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를 이끄는 원칙이자 우리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지도 모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바로 그 가치에 도전해 온다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타협하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계를 위해 자신의 핵심 가치를 희생하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루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를 타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이며 그 어떤 관계도 그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모순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타협은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아와 삶의 원칙을 서서히 잠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희생이나 타협과는 다릅니다. 이는 당신 존재의 핵심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진실성과 미덕이 단지 고상한 이상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임을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세네카 모두 외부의 압력이나 유혹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치감이 우리 삶에 의미와 방향, 그리고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의 가치를 배신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는 잠시 멈추어 성찰하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의 가장 높은 선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돕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는가? 감정이 얽혀 있을 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자기 성찰과 이성적 분석이 당신의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가치라는 렌즈를 통해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게 올바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에서 떠나는 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을 고양시키고 존중하며 당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진실성과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합시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하고 존중하도록 만듭시다. 결국 우리를 정의하고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를 이끌며 진정한 성취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치를 가까이 두고 소중히 여기며 그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을 위해서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고 의미 있으며 풍요로운 관계를 위한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호혜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이 동등하게 관계에 기여하는 상호 지원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일방적인 관계에 놓여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겪어본 상황이며 결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호혜성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항상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항상 받는 사람인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균형합니다. 이는 주는 사람에게는 분노, 소진,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에게는 의존성이나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건강한 관계가 가져야 할 본질을 훼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계의 본질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의 가치를 믿었지만 자기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이상적인 관계는 조화와 상호 존중의 관계, 즉 두 사람이 미덕과 좋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일방적인 관계에 갇혀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균형과 상호 존중에 대한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성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성장이나 기여를 장려하지 않는 역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측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관계에 더 많은 균형을 가져올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 많이 기여하도록 격려하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역동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합니다. 노력과 타협, 그리고 적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초는 항상 호혜성이어야 합니다. 각자는 가치 있고 경청받고 지지받는다고 느껴야 합니다. 바로 이 상호 지원이 신뢰를 쌓고 연결을 깊게 하며 두 사람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지, 사랑, 그리고 존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넘어 양측 모두에게 진정으로 풍요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혜성이 예외가 아닌 규범이 되는 관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합시다. 균형과 상호 존중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이상을 마음에 새기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고양시키고 지지하는 연결을 만들어 갑시다. 결국 삶의 주고받음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9번째, 이것은 다루기 힘든 주제이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체적, 감정적, 언어적 또는 심리적이든 어떤 형태의 학대든 관계를 떠나야 할 때라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신호입니다. 존엄성, 자기 존중, 그리고 인간 정신의 가치라는 원칙에 깊이 뿌리내린 스토아 철학은
어떤 형태의 학대도 단호히 비난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기반해야 할 신뢰와 안전의 토대를 파괴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내재된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성을 가르치고 우리의 존엄성과 자기 존중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고상한 이상이 아닙니다. 특히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이끌기 위한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위반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복수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안녕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학대는 존엄성과 자기 존중을 짓밟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자아감을 약화시키고 통제하며 두려움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이 옹호하는 모든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스토아적 대응은 명확합니다. 도움을 구하고 관계를 끝내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덕스럽고 존엄한 삶, 즉 자기 자신을 시작으로 모든 개인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스토아적 헌신과 일치하는 단계입니다. 학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엄청난 용기, 힘,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거나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스토아적 실천이 매우 귀중해집니다. 친구, 가족 또는 전문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고 해로움 없는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더욱이 스토아 철학은 학대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것을 옹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 후 자신의 존엄성과 자기 존중을 치유하고 되찾는 과정 또한 강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앞으로 나아갈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학대로부터의 치유 여정은 여러 면에서 스토아적 여정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그 가치에 맞춰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합시다. 만약 당신이 학대를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고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에 기대며 그러한 상황을 뒤로하고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당신이 자신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을 반영하는 행동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존엄성, 자기 존중, 그리고 안녕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선시되는 삶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며 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합시다. 존엄성, 자기 존중, 그리고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미덕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추구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굳건히 섭시다. 10번째, 소통의 실패는 힘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내에서 소통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과제처럼 느껴지며 상호 이해가 먼 꿈처럼 보일 때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소한 걸림돌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더 깊은 문제를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지닌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도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모든 번성하는 관계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소통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표현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수준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소통이 없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 속에서 관계를 탐색하며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추측하고
아마도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명확하고 정직한 소통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이를 실천했으며 가르침에서도 이를 장려하며 경청, 이해, 그리고 지혜와 공감으로 응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소통의 실패가 종종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 부족, 해결되지 않은 원망, 또는 단순히 소통 스타일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든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라고 가르칩니다. 소통 단절에서 우리 자신의 역할을 검토하고 상호작용에서 명확성과 정직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도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는 한 걸음 물러나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소통이 실패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소통을 개선하려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경청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추측 없이 명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소통에서 공감과 연민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이 있습니다. 때때로 적대감이나 무관심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통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의 문을 엽니다. 소통의 실패가 관계의 끝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개인과 관계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소통 기술을 개발하며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유대를 구축할 기회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명확성, 정직성, 그리고 공감이라는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성찰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문제 해결의 지침으로 삼고 목표가 단지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소통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효과적인 소통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가 세워지는 바로 그 기초인 연결과 이해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화와 위안의 원천이 되기는커녕 마치 폭풍처럼 느껴지는 관계. 끊임없이 당신의 내면의 평온을 방해하고 불안한 마음을 남기는 관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할 바로 그 연결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앗아갈 때 참으로 힘든 일이죠. 이것은 잠시 멈추어 그러한 관계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찰해야 할 때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수세기의 시험을 견뎌온 철학인 스토아 철학은 평온에 엄청난 가치를 두며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한 상태를 가꾸라고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마음의 평화가 단지 소중한 자산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삶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관계를 탐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평온을 방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라고 권장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관계가 왜 나의 평화를 방해하는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인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반응과 기대 때문인가? 이 자기 성찰의 과정은 우리를 감정적인 반응의 상태에서 이성적인 대응의 상태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방해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설정하거나 강화해야 할 경계가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모든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서는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고려와 노력 끝에도 관계가 계속해서 혼란의 원천이 된다면 당신의 삶에서 그 관계의 자리를 의문시할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나 갈등의 첫 신호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근본적으로 당신의 가치와 평온 추구와 어긋날 때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용기, 정직함,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놓아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의 목표는 우리 삶에서 모든 불편함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회복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유지하기로 선택한 관계는 우리의 평온 추구를 지지해야지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끊임없는 불안이 아니라 힘, 성장, 그리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을 스토아적 지혜를 실천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성찰하고 평가하고 평화로 이끄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평온을 앗아가는 사람들보다 그것에 기여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평화, 목적, 그리고 깊은 성취의 삶을 향한 우리 자신의 여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질은 우리 관계의 질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균형을 찾고 진실을 포용하며 존중을 키우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결이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면서 여러분이 함께 탐구한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관계 속 도전과 기쁨을 헤쳐나가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온, 미덕, 지혜의 추구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걸음, 한 번의 결정, 하나의 관계씩 말입니다. 만약 이 대화가 더 많은 탐구,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더 큰 성장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의 여정에 더 깊이 빠져보시길 초대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화면에 스토아 철학의 세계, 그 원칙들,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 삶의 모든 측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안내할 재생 목록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클릭하여 함께 계속 성장하고 스스로에게 도전하며 깊은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가꾸어 나갑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 평온을 위해 계속 정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며 삶이라는 직물 속에서 우리 모두는 공유된 인간성과 좋은 삶을 향한 탐구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